자, 이번 시간은 문자의 사용, 그리고 문자의 사용과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거든. 이게 문자를 우리가 사용해서 뭔가 어떤 수와 수 사이에, 수량과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는 거야. 어?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 문자의 사용. 자, 우리 초등학교 거 문제 풀 때 막 어떤 수 이러면 어떤 수 그러면 얘를 야 네모로 써 네모로 네모로 써서 식 써 이랬잖아 막. 그죠? 막 그런 거 들으시면 어떤 수를 네모로 해가지고 식을 쓰라니까 이러면 에 이러면서 막 계산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건데,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어떤 수어 그런 걸 네모라고 썼다면, 지금부터는 요 네모 대신에 요거를 그 문자로 쓰자는 거야. 문자를 사용해서 쓰자. 왜? 앞으로는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 네모도 쓸 거고, 세모도 쓸 거고, 선생님 별 쓰고, 뭐, 하트 쓰고, 할 거 많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쓰면서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응?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문자를 쓰자. 알파벳, 주로 알파벳. 그리스 문자, 알파벳 그리스 문자 이런 걸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를 사용할 건데 여기서 이 개념을 쓸 거야. 내가 자, 요거 하나는 설명해 줄게. 요건 알아둡시다. 자, 미지수라고 해서 이거 말 자체의 뜻이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수라는 뜻이야. 응? 미지의 수, 아직 모르는 수야. 미지의 무슨 그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요? 어? 자, 미지의 공간, 뭐, 미지의 행성,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아직 모르는 거, 그지? 미지수, 아직 모르는 수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뭔가 수는 수인데 아직 몰라.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모르가 아니라 모르는 수를 우리가 미지수라고 그냥 딱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자 이거요. 미지수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수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이해되시죠? 어, 그랬을 때 미지수는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자 변수라는 개념과 상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인을 해둡시다. 어, 자, 변수라는 건 뭐냐면 변수는 변하는 수야. 변하는 수라고 해서 변수 이거 줄여서 변수 그래서 변하는 수 아이고 이거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닌데 변하는 수 그래서 변수. 자, 그러면 상수는 뭔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선생님 상스러운 수예요? 아니요 상도덕을 있는 수. 뭔 소리야? 미안해요. 어머 소리에서. 자, 그냥 변하지 않는 수. 변하지 않는 수라는 건 고정된 거지. 그 얘는 딱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그 결정된 거를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 그러면 알 때는 그냥 그 수고 모를 때는 미지수 취급 미지수니까 아직 모르는 거니까 문자를 써서 쓰자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변수는 보통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잖아. 얘 보통 이제 x나 y 뭐 z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고요. 상수는 보통 a 알파벳 a 뭐 b c 이런 것들로 써요. 뭐 어떤 특정한 상수는 조금 특별한 상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은 이름이 있는 애들이라 영어 단어 알파벳 딱 따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일단은 변수는 변하는 거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다. 그죠? 그런 것들 중에 모르는 거니까 아직 모르니까 미지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미지수는 문자를 사용해서 쓸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자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어떤 그 문자를 써서 문자를
사용하여 어떤 수량과 수량 아니면 그냥 수와 수 그냥 수량과 수량 사이의 관계를 그죠? 식으로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마트에서 뭐 1,000원짜리 라면을 샀을 때 살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그럼 뭐예요? 그러면 라면을 몇 개 사느냐에 따라 지불하는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라면을 사는 개수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요걸 먼저 쓰자.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그지? 요거는 분명히 요렇게 계산할 거야. 물건 값에다가 곱하기 산 개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여기서 보면 이 개수를 모르는 거 이걸 아직 모르는 거지. 이걸 모르는 거지. 라면을 몇 개 샀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니까 아직 모르는 수를 문자를 써서 쓰자 이거야. 근데 여기 라면은 개수 생각해봐. 아직 모르는 수 변수죠. 변하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x나 y나 z 이런 걸 이용해서 쓰자 이거야. 그래서 라면을 x개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물건 값은 지금 1,0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1,000 곱하기 x 해서 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 그러니까 단위를 쓸 때 원이잖아. 원을 쓸 때 요거를 이렇게 괄호를 해서 보통 써요. 알겠죠? 혹은 원에다 괄호를 해서 쓸 때도 있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1,000 곱하기 x1이 되겠다. 이런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지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 저 A로 쓰면 안 돼요? A라고 써도 돼. A에 샀다고 치고 A1 이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문자는 여러분 쓰고 싶은 걸로 쓰면 돼요. 사실. 그죠? 오케이? 문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문자 저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라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기억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여기 기억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알파벳으로 쓰니까 우리 알파벳으로 쓰니까 일반적으로 알파벳 쓰니까 알파벳으로 씁시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자 요런 걸 쓸 건데 자 여기다 쓰면 요 옆에다 쓸까? 자 요걸 쓸 건데 자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자, 주요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량과 수량 사이의 관계잖아. 그럼 관계에 대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다며. 그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공식인 거요. 주요 공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계산할 때도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잘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여기 방금 한 것처럼 첫 번째 방금 한 것처럼 물건값 같은 경우는 물건의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한 개의 값 여기 띄어쓰기 이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빨리 여기 좀 좁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 물건 개수 요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간단하네요. 또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얼마를 내고 거스름돈 얼마 받았어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 거스름돈 있죠? 거스름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낸 돈 이렇게 쓰기 좀 그래. 지불금액
지불 금액이란 말이 너무 어렵죠. 우리 간단하게 낸 돈이라고 합시다. 얼마나 편해. 우리가 낸 돈에서 빼주면 되죠. 물건값을 물건값을 빼주면 되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런 거 우리 알고 있죠. 이거 세 번째는 이거 합시다. 거속시 기억나세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되죠. 이 동그라미 안 이쁘네. 자, 동그라미에서 여기 짝대기 쫙 긋고, 짝대기 쫙 긋고, 여기가 거리, 속력,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거속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 가로선은 나눗셈, 요거는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그림에서 내가 거리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거리를 알고 싶으면 거리를 가려. 여기를 가려.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를 손으로 가리란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가 이런 의미. 여기 곱하기. 여기는 나누기인데 여기 가로선이라고 보면 돼. 분수의 가로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리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 분의 거리. 자,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력분의 거리. 괜찮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 자, 1시간에 15km를 가는 자전거가 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X시간 이동할 때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속력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그죠? 15 곱하기 X시간. 요게 이동한 거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거리, 속력, 시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말 많아지면 안 되는데, 참고로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요게 속력의 정의야. 속력의 정의가 뭐냐면 그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야.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의 비율. 이게 속력의 정의야. 그래서 이 속력의 단위를 표현하잖아. 단위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뭐뭇에 대한 그러면 요게 기준이죠. 그럼 비율은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이잖아. 이것도 다 써줘야 되나? 자, 비율은 잡아봐. 비율은 기준량 분에 비교하는 양이라고 해서 요게 정의예요. 비율의 정의야 이게. 근데 뭐뭇에 대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게 바로 기준이고, 그때 요 이동거리의 비율 할 때 요게 비교하는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 표현이 시간분의 거리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 이게 속력의 그냥 정의라고. 이걸 이렇게 한국말로 풀어 써 있는 거를 그대로 식으로 쓰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게 정의야. 이건 정의야. 외우는 거지. 정의야. 그래서 단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 단위를 만들 때 시간 단위 분의 거리 단위거든. 그래서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요게 나눗셈 그 분수의 가로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 이해돼요? 요게 시간, 요게 거리. 이해돼요? 그러니까 단위 표현 자체가 시간분의 거리로 되어 있는 거야. 정의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거속시는 이런 거다. 괜찮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소금물 농도 같은 경우는 뭐 잘 안 나오긴 하니까 그 교과 과정상 소금물 그거 문제를 안 내던데, 교재에 안 나오던데.
근데 간혹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교재에도 막 나오니까, 문제집에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그리고 소금물 문제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소금물은 그림만 그리면 제일 쉽잖아. 네, 소금물 문제 왜 어렵다고 하는지 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은. 아니 진짜, 아니 이게 그렇게 쉬운, 소금물처럼 쉬운 문제를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런 거에 여론 조작인 거야 이거.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금물 농도 문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렵다고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거지. 사실은 소금물 문제가 거속시 문제보다 더 쉬워요. 진짜요. 거속시 문제보다 훨씬 쉬운 게 소금물 문제. 그러니까 거속시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소금물 문제가 사라진 거야. 왜? 쉬우니까. 얘는 딱 틀에 박혀 있는 형태로 그냥 식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식으로만 쓰면 돼. 그 어려운 게 전혀 없어. 진짜요. 어려운 거 1도 없어. 물론 막 되게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어차피 다른 것도 복잡하게 나오면은 똑같이 어렵잖아. 기본적인 틀이 쉽다고, 소금물은. 근데 얘는 되게 심한 문제로 나와도 이게 그냥 그 기본적인 틀대로 이렇게 쓰면 그냥 식 세우기가 진짜 쉬워요. 정말이라니까. 자, 딴소리해서 미안해요. 자, 여기 식을 써놨죠. 자, 농도, 이것도 정의야. 자, 뭐라고? 요것도 사실은 정의예요. 왜? 농도라는 것의 정의가, 소금물의 농도죠. 그 용액 아시나? 그 과학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네. 그냥 합시다. 그러면 용액 그런 말 쓰지 말고. 자, 소금물의 농도가 뭐냐면 소금물의 양. 요게 이제 소금하고 물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 소금에다가 물이 지금 섞여 있는 거잖아. 그 안에 소금의 양, 소금이 얼마 들었냐 이거야. 이제 소금과 물 섞여 있는 것 중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건데, 주로 농도는 주로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표현해. 비율 곱하기 100 한 게 백분율이죠. 그죠? 비율 곱하기 100 하면은 백분율이라고 배우잖아.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로 바뀌었나 요새?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한지 오래돼서. 자, 그쵸. 중학교 것도 오랜만에 하는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딴 소리 하지 말고. 자, 소금 더하기 물. 그러니까 소금하고 물 섞어 놓은 거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었는지를 비율로 표현한 게 이거고, 분수고, 거기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표현한 게 바로 농도다 이거야. 농도의 정의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이게 100을 곱했으니까 100을 나누고, 이거 나눴으니까 나눈 건 곱하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 거꾸로 계산하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자, 소금물의 농도에다 100을 곱하고 소금물의 양을 100을 나누고 소금물의 양을 곱한다 이거죠. 그래서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막 뭐라고 했던 틀에 박혀있는 식이야가 바로 요 식이야. 그냥 뺀 요식만 써. 그냥 요식 하나 가지고 요식만 계속 주구장창 써서 식을 만들거든. 그림만 딱 그리면 돼. 그래서 요거 나중에 소금물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런 거 딱 나오면,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싶네. 얼마나 쉽게 식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림만 그리면 식이 만들어져요. 엄청 쉽죠. 어쨌든 자, 이거예요. 끝이에요. 됐죠? 자, 요런 것들이 주요 공식이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미지수 써서, 문자로 써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요런 자주 쓰는 공식.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섯 번째,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도형의 넓이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도형의 넓이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삼각형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곱하기면은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2분의 1을 먼저 써도 돼요. 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으면 돼요. 항상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2분의 1 먼저 생각해야 2분의 1 앞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놀이를 먼저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삼각형 알죠? 자, 그리고 직사각형은 당연히 알 거고 직사각형 쓴 거야. 이거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그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직사각형 그 다음 뭐야? 아, 마름모예요. 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마름모는 어때요? 얘도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2분의 1에 자,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이런 거죠. 다른 대각선. 이래요? 그래서 자,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이 되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정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그런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럼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해도 되고 근데 가로하고 세로가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 변 곱하기 한 변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대로 구한 거고 요거. 그죠? 자, 또는 이렇게 써도 돼. 2분의 1에 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선생님 여기 대각선 정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마름모 방식으로 구해도 된다 이거지. 알고 계셔야 돼. 정사각형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사다리꼴 이런 거 있죠. 사다리꼴 뭐야 이렇게 사다리꼴. 여기 한 쌍이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 얘는 얘도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2분의 1에 자, 윗변 아이고 워시 아니라 윗이에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거 이렇게 써야 되겠다. 중괄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도형 넓이 구하는 식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 원도 알죠? 원은 뭐였어요? 원은 이렇게 동그라미 원 어떻게 됐죠? 아, 왜 대답이 없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왔었잖아. 초등학교 거에서는. 근데 앞으로 중학교에서는 원주율 그러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2학기 때 나오겠지만 원주율 그러면은 파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야. 파이. 알겠어요? 얘는 또 상수야. 상수 변하지 않아. 원주율 변하지 않았죠? 원주율은 딱 정해져 있었죠. 모든 원의 원주율 다 동일하잖아. 그 변하지 않는 수. 그것도 뭐 문자를 사용해서 쓴다. 그래서 그때는 파이라는 문자를 써서 쓸 거예요. 파이가 뭔데요? 나중에 합시다. 그건 알겠죠? 자,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뭐 식 같은 거 쓸 수 있어야 돼. 요 식에다가 이제 아직 모르는 수 뭐 문자 써가지고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요렇게. 근데 요거 뭐 밑변을 A, 높이를 B라고 하면은 요거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요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밑변을 A, 높이를 B라고 쓰면 문자로 쓸 거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매번 이렇게 이거 힘들잖아요. 글씨로 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로 다 쓰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됐고요. 근데 이것만 했는데 벌써 24분이야. 자, 기호도 생략하는 것도 해야 되죠. 여기 단원을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길었을까? 여기를 그럼 요만큼을 싹 지우고
싹 지우고, 자, 두 번째, 자, 기호를 생략하는데, 자, 우리가 곱셈 기호를 생략해 봅시다. 생략. 우리 덧셈 기호도 생략했었죠? 그것처럼 곱셈 기호도 생략하는 거야. 자,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문자를 사용했으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 1000 곱하기 a 뭐 이런 거 썼던 거 있잖아. 이때 요 곱하기라는 기호를 요거를 생략을 해봅시다. 없애봅시다. 그래서 없애서 요걸 어떻게 쓰기로 했냐? 어떻게 쓰냐면 1000a 이렇게 그냥 붙여서 쓰는 거야. 이어 붙여서. 그러면 여기 그 어떤 수와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자, 계산하는, 그러니까 생략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수랑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요런 경우는 그냥 문자 앞에 수를 쓴다. 앞에 수를 쓴다. 이거요. 그냥 곱하기 기호 안 쓰고, 알겠죠? 문자 앞에 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x다 그러면 2x 이렇게 쓰면 되겠고, 뭐 0.4 곱하기 0.1 곱하기 a다 그러면은 0.1a 이런 식으로 쓰고, 뭐 3분의 1 곱하기 y다 그러면 3분의 1y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1하고 y를 곱해서 3분의 1y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요것도 그냥 y라고 써도 돼. 요거는 밑에다 쓸 거야. 자, 두 번째 뭐냐? 자, 1 곱하기 문자 혹은 마이너스 1 그냥 이게 써도 되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요런 것들은 1을 생략해서 쓰는 거야. 왜? 1 곱하면 어차피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면은 뭐 굳이 쓸 필요 있냐 이거지. 요거는 2 곱하기 x면은 뭔가 달라지지만 1 곱하기 x 그러면 얘는 어차피 그냥 1 곱하기 x면 x잖아. 그러니까 1을 생략해서 쓰자는 거지. 1x라고 안 쓰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a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라고 쓰자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의 1은 왜 생략 안 했어요? 요건 1이 아니라 요건 0.1이라는 수잖아. 0.1 곱하면 뭔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걸 써줘야지. 여기는 1 곱하면 자기 자신인데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부호만 바뀌어 쓰고 그냥 자기 자신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괜찮죠? 1은 생략합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 문자고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거. 자, 문자 곱하기 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라고 했어. 반드시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알파벳 순서로 쓴다. 알파벳 순서로 쓴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쓸 때가 있다면 AB 플러스 B, C 플러스 CA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 갑자기 선생님 왜 CA라고 써요? AC라고 써야죠. 알파벳 순서인데 일반적으로라고 했지 반드시라고는 안 했다. 알겠죠? 거꾸로 쓸 때도 있어요. 이런 모양은 뭐 순환 형태로 써가지고 뭔가 그 특징을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쓸 때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쓸 때가 있어. 그럼 뭐냐면 파이라는 거 이건 파이라고 하거든. 이건 R, L이야. 그러면 알파벳 순서당 L이 먼저거든. 그럼 이걸 쓰면은 파이, L, R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보다 얘가 더 좀 그림상 안정적이어서 이렇게 쓰지 이렇게 안 쓴다고.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꼭 쓰진 않고 일반적으로 요걸 더 선호를 많이 해. 얘보다는. 그런 것도 좀 알아둡시다. 그냥 무조건 알파벳 순서는 아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쓸 때 알파벳 순서로 쓰는 버릇을 들여놓고 간혹 가다가 알파벳 순서로 안 되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그냥 그냥 저거는 그냥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알파벳 순서를 안 지키고 쓰는구나 정도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보면 뭐 이런 게 있어. 뭐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있다. 그러면 x, y, z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x가 알파벳 순서상 x, y, z잖아. 그죠? 뭐 순서대로 쓰자 이거죠. 그죠?
그리고 같은 문자가 나올 경우가 있어. 같은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 거듭제곱 있죠. 거듭제곱 사용하면 돼요.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이러면 자 a가 2개, a 2개, 그 다음 b 3개 이렇게 이 곱하기 생략해서 a 2개, b 3개가 곱해져 있어요 라는 뜻이야 이거 자체가. 그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괄호가 있다. 괄호와 뭐 괄호 곱하기 뭐 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수를 괄호 앞에 쓴다. 약간 그 괄호 되어 있는 요식 자체를 약간 문자 취급하시면 돼요. 문자 취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겠지. 뭐 1-x 곱하기 5다. 그러면 요거는 5에 1-x 이렇게.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2. 뭐 이런 거 있으면 숫자 앞에 2를 쓰고, 그러니까 그 뭐야 숫자 앞에 된다. 수를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괄호하고 이제 a 플러스 b인데 여기 a 플러스 b가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 취급, 똑같은 문자 거듭제곱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알겠죠? 2의 괄호하고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이런 거야. 아시겠죠?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선생님 나눗셈은 어떻게 해요? 나눗셈은 어차피 곱셈으로 바꿀 거잖아. 곱셈으로 바꿀 거니까 곱셈기호 생략. 곱셈기호 생략으로 오케이? 생략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 a 플러스 b를 나누기 5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는 그 이거잖아.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이죠. 그럼 요거 하나 자체가 하나의 문자라고 했어. 그러면 5분의 1에 a 플러스 b 요렇게 써도 되고, 혹은 이거 어차피 이거 분자에 곱해지는 거죠. 그럼 분자에 곱하면 요거 1이니까 1은 생략해서 a 플러스 b 요렇게 써도 되죠. 이때는 괄호를 안 해도 돼요. 1이니까 1 5분의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좀 복잡한 거 없나? 생략해서 써봅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a 나누기 b분의 c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 요 놈은 이제 1을 생략해서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고, 요 놈은 이게 곱하기 c분의 b로 바뀌는 거죠. 요 뒤에가 곱하기 c분의 b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플러스, 자 c는 분모가 되고 분자끼리 곱하면 a 곱하기 b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죠. c분의 ab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혹은 또 x 플러스 3을 2y로 나누면 어떻게 써요? 그러면 요거는 요게 2y 자체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논란이 많은 거잖아 사실. 근데 요거 2 곱하기 y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누기 2 곱하기 y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봐. 요렇게 붙였었다는 건 얘를 먼저 계산했다는 거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받아들입시다. 요걸 먼저 계산했다라고 받아들여 줍시다. 곱하기 생략해서 썼다는 건, 생략이 됐다는 건 그걸 먼저 곱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한 덩어리로 봅시다. 요런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건데, 요거 그냥 곱하기 이게 하나라고 봅시다. 그럼 요거 자체가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x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2y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씁시다. 2y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여기는 얘가 분자니까 분자 곱하기 분자 해서 분자에다 쓰는 거야. 알겠죠? 이래요? 요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요거 자체가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요거 자체가 먼저 곱하기가 돼 있어서
요만큼을 한꺼번에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줍시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줍시다. 알겠어요? 네, 좀 부탁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